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남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연방산업부 제임스 무어 장관의 실언을 계기로 아동 빈곤에 대한 관심과 의견 표명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면서 사회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BC주의 높은 아동 빈곤율은 오타와 연방정부의 책임이 아니며 이에 대한 지원 계획이 연방정부에 없다고 말한 제임스 무어 산업부 장관을 향한 비난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무어 장관은 글의 문맥과 상관없이 발언의 일부 내용만 가지고 비판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시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자 지난 16일 공식 성명을 통해 무책임하고 둔감한 언사를 한 것에 대해 깊이 후회한다며 사과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이 CBC는 물론 각 언론에 의해 계속 다루어지자 BC주의 어린이 관련 기관들은 연방정부의 장관을 맡고 있는 무어의 이번 발언을 그냥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빈곤 아동 지원 단체를 비롯한 관련 기구의 종사자들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달라며 이제는 연방정부가 아동 빈곤 해소를 위해 행동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밴쿠버 교육청의 패티 바쿠스 청장은 빈곤 속에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은 영양 부족으로 인해 수업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진다며 불안정한 생활 환경으로 인해 건강도 무척 안 좋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밴쿠버의 높은 집값이 BC주의 아동 빈곤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주정부는 물론 연방정부도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다른 것은 몰라도 먹거리와 영양 문제만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지만 교육계 역시 긴축 예산으로 인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레이저밸리 대학의 하미시 텔포드 정치학과 교수는 무어의 이번 발언은 그에게 정치인으로서 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고 지적하며 부유한 환경에 있는 무어 같은 유명 정치인이 일부 주민들의 가난은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BC주의 주요 언론이 다르고 캐나다 전 언론으로 내용이 전파되면서 이번 사태가 어디까지 확대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무어 장관과 연방 정부에게 더 큰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변할 수도 있지만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에 묻혀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들이 난민 신청에 대해 캐나다 정부가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난민 신청의 요건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입니다. 토론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탈북자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해오던 캐나다의 시선이 점차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난민항소위원회가 탈북자 일가족에게 부여됐던 난민 지위에 대해 연방 이민국이 제기한 이의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들 가족은 난민 자격을 잃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난민심사국은 올해 초 한국을 통해 캐나다 땅을 밟은 김모 씨 가족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했으나 연방 이민부가 난민 신청 적절성을 이유로 난민 자격 부여에 이의를 제기했고 난민항소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민국 측은 한국 국적 탈북민들의 난민 신청수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국 국적을 보유한 탈북 주민들의 경우 한국에서 거주 시 신변의 위협과 심각한 차별을 느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난민 지위를 상실한 김모 씨는 한국에서 탈북민들에 대한 차별의 정도가 심각하다며 북한 말투를 쓰는 탈북자들에게 취업을 제공하는 것도 찾기 어렵고 탈북민들을 간첩으로 의심한다며 이민국이 이 같은 방침을 철회해 줄 것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정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모 씨의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방 이민국으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은 탈북자 사례는 총 718건에 이르는 등 연방정부는 탈북자들의 난민 신청에 관대한 태도를 취해왔으나 최근 들어 난민 심사가 강화되면서 올해 3, 4분기에는 허가율이 14%로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스트레스를 푸는 것은 어디나 있는 모양입니다. 한국에서도 버스 운전사에게 폭언과 폭력이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곳 캐나다에서도 이런 사례가 적지 않은 모양입니다. 최근 밴쿠버의 3개 회사가 운전자에 대한 폭력 신고 사례금을 15,000달러로 인상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마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크리스마스 시즌이지만 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날 사람도 많고 필요한 것도 많은데 시간과 예산이 충분치 못한 경우가 많아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헐리데이 시즌 스트레스로 인한 일부 시민들의 폭력적인 행동이 최근 버스 운전사들에게 향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밴쿠버 교통경찰의 앤 드레넌 대변인은 매년 12월은 버스 운전사들을 향한 승객들의 거친 언사와 행동이 많아지고 심각한 폭력 사태도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은 다른 어느 때보다 대중교통이 바쁘고 복잡하다며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운전자들에게는 큰 스트레스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당국은 운전사들이 승객들의 화풀이까지 받아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며 시민들의 주의와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이달 초 코스트 마운틴 버스를 비롯한 3개 버스 운행사가 운전사에 대한 승객의 폭력 신고 사례금을 2,000달러에서 15,000달러로 인상한 바 있으며 올해에만 버스 운전사에 대한 폭력 및 폭언이 116건이나 접수되었다고 경찰 당국은 전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무 중 인터넷 쇼핑을 즐기는 오피스 쇼핑족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회사들도 사내 보안 프로그램을 통해 쇼핑몰 접속을 차단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 선물을 준비하지 못해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온라인 쇼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전문 웹사이트 로버트 홀 캐나다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크리스마스 시즌 고용주 절반이 사무실 컴퓨터에서 쇼핑 사이트 접속 및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의 32%보다 상승한 것입니다. 업무용 컴퓨터에 어떠한 접속 제한도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는 16%뿐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로버트 홀 캐나다는 직장에서의 컴퓨터 사용과 관련해 정해진 수칙을 지키는 것이 좋으며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사용은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준비가 부족해 불안하다면 차라리 하루 휴가를 내고 준비를 마치는 게 더 이롭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거주 탈북자가 포함된 필로폰 밀수 조직이 한국에서 적발됐습니다. 북한에서 제한 없이 진행되던 필로폰 밀수 행위를 한국에서도 진행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에서는 사실상 제한 없이 필로폰이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통되다 적발되더라도 금품을 제공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어 많은 일부 탈북자들이 북한에서처럼 필로폰 유통에 손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한국의 울산지검 특별수사부는 탈북자 필로폰 밀수 조직 6명을 적발해 한국 내에서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캐나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탈북자 부부 2명을 수배했다고 18일 전했습니다. 한국 검찰은 증거물로 필로폰 600g을 압수했으며 이는 소매가 18억 원 상당의 18,000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필로폰 밀수는 노트북 컴퓨터 배터리 속에 20에서 65g씩 숨겨 국제 택배로 밀수입하는 수법 등이 이용됐는데 캐나다 거주 탈북인이 이 과정에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 검찰은 캐나다에 거주 중인 부부 2명에 대해선 인도 요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들이 사용해온 계좌 거래 내역과 통화 내역을 분석하고 여죄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천만 달러의 복권에 당첨된 캐나다 남성이 복권 당첨금 전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캐나다 복권 회사로부터 잭팟을 터뜨렸다는 전화를 받은 캘거리 거주 탐 크리스트 씨는 4천만 달러의 당첨금 전액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는 44년 동안 회사에 근무하면서 잘 살아왔고 자식들도 잘 자라 행복하게 살고 있기에 더 이상의 돈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먼저 세상을 떠난 부인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당첨금 전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 씨는 33년 동안 함께 지낸 아내가 지난해 2월 암으로 숨졌다며 복권 당첨금은 자신과 자식들이 선정하는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친구와 가족에게까지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자선단체에 기부하려 했지만 복권 사업자 측 규정에 따라 공개했다고 합니다. CBC 방송은 크리스트 씨가 이번 주 아내가 죽기 전에 암 치료를 받았던 캘거리 탐 베이커 암센터를 위해
120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크리스 씨는 캘거리의 한 전기회사 최고 경영자를 지냈고 지난 9월 은퇴했습니다. 복권 사업자 관계자는 복권 당첨자가 상금의 일부를 기부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전액 기부는 드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4천만 달러의 당첨금은 캘거리시 복권 역사상 가장 많은 액수로도 알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비누나 항균 비누가 오히려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어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향균 비누에 들어있는 트리클로산은 항생 물질이자 방균제로 흔히 의사들이 수술하기 전 균을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입니다. 그러나 이 트리클로산은 나쁜 균뿐만 아니라 좋은 균까지 제거해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내 환경부는 지난 10월 과도한 사용은 자제할 것을 조언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0년 4월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는 향균 손 세정제에 사용되는 트리클로산이 우리 건강에 특별한 이점을 남겨주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며 미 환경보호국에 의한 동물 실험 연구 중 트리클로산이 갑상선과 에스트로겐 분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나 내 분비계 장애 물질로 분류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2년 11월 17일 노르웨이 연구팀의 실험 보고서에 따르면 이 물질은 아이들에게서 알레르기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정확한 연구 결과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하지만 지금까지의 트리클로산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그리 좋은 영향을 주지 않기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캐나다 지역 뉴스입니다. 와이트락에 거주하는 중국계 남성이 실종되어 와이트락 RCMP가 수색 중입니다. 실종자는 만 43세의 데이비드 리우 씨로 지난 12일 아침 이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그는 178cm의 신장에 70kg의 체격이며 짧고 검은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종 전 마지막으로 지인들과 함께 했을 때 청바지에 짙은 녹색 점퍼를 입고 흰색과 노란색이 섞인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테 안경을 쓰고 있으며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단서는 그가 놀수쇼 지역으로 향했을 가능성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지난 5월 BC주 총선 이후 출범한 클락 수상의 자유당 정부에 대해 BC 주민들이 내린 6개월의 평가는 반반입니다. 조사 대상의 절반이 잘 못했다고 답했지만 그동안 BC 자유당에 대한 지지율이 최고를 기록하면서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5월의 총선과 함께 새로운 BC주 정부가 출범한 해입니다. 선거에서 BC 신민당에게 정부를 내줄 것으로 보였으나 의회의 선전을 보이며 정권을 유지한 크리스티 클락 수상의 BC 자유당 정부는 출범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에 자유당 주정부의 의회 운영에 주민들은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여론조사 전문사 인사이츠 웨스트사가 재선에 성공한 크리스티 클락 수상과 자유당 주정부가 올해 추진했던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했습니다. 분야별로 나누어진 조사에서 주민들은 범죄 관리와 치안, 경제 분야와 에너지 관리 분야에서 주정부를 좋게 평가했습니다. 환경과 교육 문제에 관해서도 비교적 후한 점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관리와 높은 빈곤율 그리고 노숙인 문제에 관련해서는 매우 낮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잘 못하고 있다는 답이 잘하고 있다는 답의 2배를 넘은 것입니다. 정부의 책임감과 의무감에 대해서도 매우 낮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그 밖에 의료제도와 산업 세금 분야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BC주 정부가 올해 많은 중점을 기울인 주요 프로젝트 중에서는 아시아 순방과 액화 천연가스 개발 등이 잘한 일로 손꼽혔습니다. 반대로 BC 페리와 BC 하이드로 관리는 잘 못하고 있다는 답이 과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놀던 게이트 파이프라인의 수익 배분을 두고 엘버타주와 협의한 결과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못하고 있다는 답이 50%를 차지했으며 30%는 잘하고 있다와 20%는 잘 모르겠다라고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내일 총선이 열린다며 어느 당을 지지하겠냐라는 질문에는 자유당이 40%의 지지를 얻어 36%를 얻은 신민당을 여전히 앞서고 있습니다. BC 주민들은 클락 수상의 주정부에 지지를 보내면서 더 자라나는 질책을 보낸 셈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엘버타주의 레드포드 주 수상이 2012년 선거 승리 이후 처음으로 전면적인 주정부 내각 개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개각은 교육과 보건 분야의 현안 등 최근 불거진 사회 서비스 문제를 정치권의 새로운 국면 전환을 통해 풀어나가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레드포드 수상은 이번 개각에서 핵심 측근들을 유임시킨 가운데 10명의 신임 장관을 임명해 내각의 장관 수는 19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부장관을 9명에서 11명으로 늘려 집권 토리당의 절반 이상의 의원이 강요로 입각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엘버타주 야당들은 레드포드 주수상이 내각의 장관과 자리를 늘려 토리당 내 감투 잔치를 벌린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스미스 야당 당수는 내각 규모가 커지는 것은 관료주의의 병폐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내각의 장관이 늘어난 만큼 이들의 연봉 총액도 늘어나 시민들의 부담 역시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레드포드 수상은 임기 첫 2년은 산재한 현안을 처리하기 바빴지만 이제 수상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과 목표를 다시 설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디테일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각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행콕 부수상은 야당의 비판에 대해 레드포드 주정부의 이번 개각은 강요의 수가 핵심이 아니라 핵심 분야에서의 정치적 리더십이라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운전자들은 향후 8년 후엔 자동차 유지와 관련해 연간 $260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지 모릅니다. 8년 후 이야기를 지금 꺼내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렇습니다. 토론토 중앙일보입니다. 광역 토론토 교통난 해소를 위한 온타리오주 교통시설 확충 계획과 관련해 재원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온타리오주 정부가 새로운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 강구를 위해 조사 연구를 의뢰했던 교통투자전략 자문 패널은 12일 보고서에서 가스세 인상 방안을 최종으로 제안했습니다. 패널 측이 제안한 가스세 인상 방안은 두 가지 선택 방안으로 첫 번째는 해마다 가스세를 리터당 1센트씩 인상해 10센트까지 인상하는 방안이고 두 번째 방안은 가스세를 올리는 대신 2018년에서 19년에 HST를 0.5% 인상한다는 방안입니다. 두 가지 방안은 모두 기업소득세 0.5% 인상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이에 관련 세금 인상과 통행료 부과 등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제안했던 메트로 링스 측은 자신들과 유사한 결과에 도달한 패널 측의 결과를 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팀 후다 온타리오주 보수당 대표는 가스세 인상은 죄악이라며 분노했고 안드레아 호워스 온타리오주 신민당 대표도 정부는 전기세 인상에 가솔린 난방 관련 세금까지 자꾸 올리면서 주민들의 호주머니만 노린다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제안이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엘버타 주정부로부터 $900만 인상된 보조금을 받은 캘거리 교육청이 신규 교사들을 채용하는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나서 타주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캘거리 공립교육청은 엘버타 주정부로부터 $900만 추가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이 재원으로 44.8명의 풀타임 교사를 신규 채용하고 일부 보조교사를 채용, 프로젝터, 스마트보드 등 교실 비품 등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교사연합은 재원 모두가 교사 채용에 쓰였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교사연합은 전액을 사용했더라면 90명가량의 교사를 채용할 수도 있었다며 캘거리의 학생들이 전년도 10만 7천여 명보다 3,631명 늘어나 11만 명을 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캘거리 공립교육청 대변인은 보조금은 학교와 교장에게 보내졌으며 실제로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각 학교의 재량에 맡겨졌다고 전했습니다. 교육 예산 부족으로 지원금은커녕 교사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는 BC주나 타주에 비하면 그나마 행복한 논란으로 비추어집니다. 조희용 주 캐나다 대사가 지난 14일 왕립 캐나다 연대 창설 13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헌신과 기여에 깊은 사의를 전달했습니다. 왕립 캐나다 연대는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육군 보병 연대로 3개 정규 대대 및 1개 예비군 대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883년 12월 21일 노바스코샤주 헬리팩스에서 창설되어 세계 1차, 2차 대전 및 한국전, 그리고 최근 아프가니스탄 전에도 참전한 바 있습니다. 한국전 참전 시 117명이 전사하고 409명이 부상을 입어 캐나다 참전부대 중 사상자가 가장 많았던 부대인 동시에 가장 용맹을 떨친 부대로도 유명합니다. 이기천 주 밴쿠버 총영사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영사관 관할 지역인 유콘 준주를 방문했습니다. 총영사는 이번 방문에서 머레이 아셀렌트 경제개발장관, 마이크 닉슨 관광, 문화, 법무장관 및 디비드 렉스턴 의회의장을 만나 유콘주와 한국의 경제협력 개발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피터 튜너 유콘 상공회의소 소장, 로버트 맥인트레 유콘 광물협회 회장 등과 경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총영사는 금년이 한국과 캐나다 수교 50주년 및 한국전 정전 60주년이 되는 해임을 강조한 후 앞으로 한국과 캐나다, 한국과 유콘 간의 관계가 더욱 증진되기를 희망하면서 광산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유콘 장관들은 유콘에는 세계 두 번째 규모의 미개발 동자원과 세계 최대 규모의 미개발 아연이 매장되어 있다며 아직 개발이 되어 있지 않지만 개발될 광물을 운송할 수 있는 육로와 수송망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부동항도 있어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그동안 유콘 준주에는 교민들이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총영사 방문 기간 중 화이트호스 상공회의소 등에 요청한 결과 이근환 씨 등 세 가족이 8년 전부터 화이트홀스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12월 7일 에드먼트 노인회장 선거에서 기호 3번 우상욱 후보가 당선되어 앞으로 2년간 노인회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412명의 유권자가 등록되어 동포사회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열린 노인회장 선거에 당선된 우상욱 후보는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마한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서두를 꺼내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함께 선의의 경쟁을 해준 두 분의 후보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앞으로 두 후보의 장점도 최대한 살려 노인회를 이끌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캘거리 한인축구협회가 지난 12월 6일 저녁 코리아나 바비큐 한식당에서 임시총회 및 송년회를 가졌습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 열린 행사라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한 해를 뒤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유진식 캘거리 축구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한 해 미비했던 축구협회 사업들을 뒤돌아보며 내년에는 한인사회에 좀 더 다가가는 캘거리 축구협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임원들과 이날 참석한 회원들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UBC의 성추행 사건 등 여성들이 노상에서 성추행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홀라백 밴쿠버가 출범했습니다. 홀라백은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는 노상 성추행 예방 캠페인의 하나입니다.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출범한 비영리 자선단체 기관인 홀리백은 노상 성추행을 반대하는 4명의 여성과 3명의 남성에 의해 창설된 단체입니다. 성추행을 당했거나 이들을 돕기 위해서 웹사이트나 혹은 홀라백의 앱을 통해 해당 사건을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등을 통해 모두 제공되는 해당 앱은 총 14개 언어를 통해 캐나다를 포함한 전 세계 24개국의 71개 도시를 대상으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의 폭발물 소동은 한인으로 보이는 2학년 학생의 소행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데일리 뉴스 등 미 언론은 17일 하버드 2학년 김모 군이 기말 시험을 피하기 위해 폭탄이 설치됐다는 위협을 한 혐의로 연방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캠브리지 기숙사에 거주하는 김 군은 지난 16일 오전 8시 30분께 2명의 학교 관계자와 대학 경찰 그리고 하버드 대학 신문사에 캠퍼스 주변에 폭탄이 있다는 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 측은 긴급 대피령을 내리고 경찰이 출동하는 등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김 군은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감추기 위해 스마트폰 앱을 활용했지만 대학의 무선 인터넷망을 사용한 사실을 추적한 경찰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 측은 이번 사건 용의자로 소속 학생이 체포된 것에 대해 슬프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군은 18일 연방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며 김 군의 유죄가 확정되면 보호관찰 3년을 포함한 최고 5년형과 25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즈뉴스입니다. LA시의 한인 커미셔너가 두 번째로 탄생했다고 LA 중앙일보가 전했습니다. 에릭 카세티 LA시장은 제니 김씨를 LA시 사우스밸리 지역계획위원회에 커미셔너로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남가주 에디슨사에서 판매 담당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김씨는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전 LA시장 당시 교통국 커미셔너로 일한 바 있습니다. 김씨가 커미셔너로 참가할 지역계획위원회는 해당 지역 부동산 개발 여부 검토를 비롯해 주류 통제국에 앞서 주류 판매 허가증 발급 여부를 심사하는 역할도 합니다. UC 리버사이드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김씨는 지난 2001년에서 2005년에 케빈 머리주 상원의원의 보좌관으로도 활동했습니다. 30대 한인 남성이 텍사스주 엘파소 자택에서 백인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의문의 총상으로 사망했다고 뉴욕 중앙일보는 보도했습니다. 엘파소 경찰에 따르면 육군부대 폴트 블리스에서 탱크 정비 민간인 콘트랙터로 근무하는 오자철 씨가 지난달 16일 자택 화장실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경찰이 밝힌 오 씨의 직접적인 사인은 머리 총상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고 경찰은 사건 조사와 법 의학 판단을 통해 자살로 판단했습니다. 사건 당일 오 씨와 아내는 하루 종일 말다툼을 벌였고 화가 난 아내가 자살을 하겠다며 권총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갔으며 오 씨가 뒤따라 들어갔다고 합니다. 오 씨의 부인이 발사한 총알은 모두 빗나갔으며 화장실 내부에서도 두 사람은 계속해서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오 씨가 권총을 빼앗아 스스로 머리에 총을 쏘았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아내의 진술이 일관되고 법의학적 조사에서도 오 씨의 머리에 생긴 총상은 당시 앉아있던 오른손잡이 아내가 왼손으로 쏘기에는 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과학적 증거도 오 씨가 스스로 총을 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 씨의 유가족은 미국 육군 보병으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5차례나 전쟁에 참전해 살아 돌아온 아들이 아내와 싸웠다고 해서 자살할 리 없다고 강조하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오 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부인이 동의하지 않아 아들의 시신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16일 동안이나 엘파소에서 머무는 동안 통보도 없이 아들의 시신을 화장시켰고 결국 장례식장에서 한 줌의 재로 만나야 했다며 눈시를 붉혔습니다. 현재 유족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엘파소 경찰의 다른 부서에서 이번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카고 강변의 산책로를 걷던 30대 여성이 눈길에 미끄러져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시카고 중앙일보가 전했습니다. 17일 시카고 트리뷴 선타임즈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3시 40분경 미시간 애비뉴 인근 시카고 강변에서 벌어졌으며 신고를 받고 구조에 나선 경찰과 응급구조대는 2척의 배까지 동원하여 강변을 따라 이동하면서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실종 사망자는 잠수요원에 의해 발견됐으며 신원은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관광차 시카고를 찾은 30세의 엘리샤 가넷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인근 노스웨스턴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30분 만인 오전 5시 20분경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인 2세인 전영승 변호사가 시애틀 킹 카운티 지방 법원인 수피리어 코트 판사에 임명되었다고 시애틀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워싱턴주 한인사회에는 지명희 판사와 함께 1심인 지방법원에 2명의 한인 판사를 배출했습니다. 전영승 판사의 임기는 2014년 1월 6일부터 시작됩니다. 제2인스리 주지사는 전 변호사는 공평과 평등을 강하고 효율적으로 옹호하고 있어 킹 카운티 주민들을 잘 서브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전 변호사는 워싱턴주 최고 변호사 중 한 명으로 많은 상을 받고 인정을 받았는데 현재 시애틀의 서미트 로 그룹의 민사소송 변호사입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람 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별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